70년 동안 감춰왔던 미국 정부의 비밀이 드러나자 온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든 미국 정부의 만행이 국가기록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된 한 문서에 의해 고스란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학자들까지 위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미국이 이렇게까지 숨겨야만 했을까요? 미국 정부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미국 역사학자의 폭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의 한 명문 대학인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역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평소 저는 미국의 교육과 문화가 세계를 선도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제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리고 그 영향력 덕분에 여러 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당당히 말씀드렸었죠. 사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믿음 아래에서 연구와 강의를 해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새 책을 집필하던 중 문득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책의 주제는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그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체계가 변화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 글을 쓰다 보니 뭔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보드 앞에 앉을 때마다 이건 분명 뭔가 부족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답니다. 그때 저는 제 평생 믿어왔던 미국 교육의 절대적 우월성이 과연 온전한 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 감춰놓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제 딸에게 미국식 교육이 왜 최고인지 열심히 설명하며 공부하라고 말했었는데,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혼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한 계기로 저는 뉴욕에 위치한 미국 국립기록보관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자료조사를 위해 발길이 잦았던 곳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특별한 예감이 앞서 있었어요. 기록보관소의 한 구석, 먼지 낀 서류 상자들 사이에서 저는 제목이 1947년 미군 행정기록, 교육부 언어 연구라는 낡은 문서를 발견했어요. 문서는 빛바랜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었고, 그 마지막 부분에 적힌 문장이 제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어요. 그 문장에는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체계 중 가장 학습이 용이하며 문맹 퇴치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평생 동안 확신해왔던 미국 교육의 전설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문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기록 보관소의 담당 직원에게 이 문서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담당자는 그저 최근 정리된 자료 중 하나일 뿐이라는 답변만을 해줬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뉴욕의 반짝이는 야경과는 달리 제 머릿속은 어둠에 휩싸인 듯했어요. 내가 지금껏 가르쳐온 것들이 모두 착각이었나? 라는 의문이 저를 엄습했어요. 그 후 저는 이 문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료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미군 행정기록 중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라는 제목의 항목을 찾아보았지만 그 파일은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다는 간략한 메모와 함께 자취를 감췄어요. 마치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진실에 접근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나는 느낌이었답니다. 절박한 마음에 저는 오랫동안 만나고 싶지 않았던 한 학자, 바로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연구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히는 알렉산더 리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죠. 사실 저는 그동안 알렉산더 교수님의 연구를 비현실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터라 그와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조심스러운 인사를 건넸고 최근 제가 발견한 문서의 일부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교수님, 이 문서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1947년에 진행된 연구에서 한글의 효율성이 극도로 높다는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알렉산더 교수님은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다가 곧 차분한 목소리로 한글이라는 문자가 단순히 예쁜 글자체 이상의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자음의 형태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모음은 철학적 이념에 기반해 설계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귀에 깊이 와닿았고 저는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서구 중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한정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교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마치 한겨울에 얼어붙은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이 연구 결과가 객관적 사실일까? 혹은 민족주의적 선전에 불과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알렉산더 교수님은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찾아보세요. 역사는 우리가 믿어왔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답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기며 떠나셨고
그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캠퍼스를 거닐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정말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감추려 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까? 저는 그런 혼란스러운 심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 문서가 던진 충격과 의문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 다음 날 저는 1947년 미군 행정기록 관련 담당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어요. 먼저 전역한 한 참모 출신을 만나 뵈었는데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연락이 닿은 몇몇은 기억이 희미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부속 요양원에 계신 80대 여성 에밀리 워커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저는 그 시절 행정실에서 서기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타이핑한 보고서 중 일부가 바로 이 문서에 들어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심장은 마치 폭풍우에 휩싸인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1947년에 진행된 언어 효율성 연구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당시 미국이 추진하려 했던 교육 정책의 핵심 자료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당시 미국 정부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 미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계획 아래 영어 교육을 강화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단기간에 신문, 기사의 상당 부분을 읽을 정도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정부의 원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평생 믿어왔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껏 가르치고 믿어온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실을 찾아야만 해요. 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 가득히 쌓여있던 수많은 서류들과 함께 머릿속에 새로운 의문들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했어요. 저는 곧바로 알렉산더 교수님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교수님께서는 제게 이제부터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보세요. 진실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답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큰 용기와 결단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미국 교육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그 이면에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이 모든 경험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평소 저는 미국 교육의 위대함을 전파하는 데에만 집중해 왔었지만 이번 충격적인 발견은 제게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자료를 조사하고 감춰진 이야기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어요. 문서를 발견한 그날, 저는 이미 새로운 연구의 첫 단서를 쥐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문서 한 장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의문과 갈증을 한꺼번에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단순히 한 학자로서의 호기심을 넘어 진실을 전할 사명감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매 순간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감춰진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는 굳은 신념을 품게 되었어요. 이렇듯 저는 미국 국립기록보관소에서 우연히 손에 넣은 한 장의 낡은 문서를 통해 평생 믿어왔던 미국 교육의 영광과 그 이면에 숨겨진 감춰진 비밀 사이의 갈등과 모순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연구실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뒤져보며 혹시 모를 또 다른 증거와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그 문서들이 던진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말이에요. 저는 이제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세대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전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한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서구 중심의 교육 이념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오래된 기록들과 씨름하며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새로운 연구에 대한 열망이 커져갔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운명처럼 다가온 그 비밀스러운 문서를 통해 평생 동안 믿어왔던 교과서 속의 진실의 의문을 품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감춰진 역사와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앞으로 제가 걸어갈 학문적 여정의 밑바탕이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와 정치의 중심에서 저는 한 장의 낡은 문서로 인해 전혀 다른 시각과 가치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향한 열망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익숙했던 믿음과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날의 충격적인 발견을 계기로 감춰진 역사와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이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그 결심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틱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학자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미국의 한 작은 기록 보관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장의 문서로 인해 평생 믿어왔던 신념이 흔들리고 새로운 학문적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진실 탐구의 서막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함께 그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은 비밀을 밝히는 데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1947년 미국 행정기록에 포함된 한 연구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연구는 당시 미국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과는 정반대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영어와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보다 월등한 학습 효율을 보인다는 결과를 담고 있었어요. 당시 보고서에는 한글을 익힌 학생들은 단 2주 만에 신문 기사의 상당 부분을 이해할 정도의 읽기 능력을 갖췄고 6개월이 지나자 어휘량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결과는 기존 미국 정부의 교육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었기에 어쩌면 감춰졌어야 할 중요한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그 연구 결과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실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대학 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영어, 일본어 학습 능력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각 언어를 처음부터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실험은 3주차에 첫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한글을 배우던 그룹은 이미 간단한 문장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진 반면 영어와 일본어 그룹은 기본 알파벳이나 간단한 문자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로운 단어 학습 속도였어요. 한글을 공부한 학생들은 단 10분 만에 새로운 단어 몇 개를 읽고 쓸 수 있었던 반면 영어를 배우는 그룹은 같은 시간 동안 겨우 한두 개의 단어만 습득했고 일본어 그룹은 그것보다도 더딘 속도를 보였어요. 음성 인식 테스트에서도 한글 그룹의 정확도가 97%에 달하는 반면 영어는 82%, 일본어는 78%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결과는 한글이 소리와 문자가 거의 완벽하게 대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믿어왔던 미국 교육 시스템의 우월성이 실제로는 거짓된 신화였음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실험 결과를 세상에 알리려는 제 의지가 모든 사람에게 호응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정리되어 학계에 공개되자마자 몇몇 동료 교수님들과 학과 내에서는 심한 반발이 일어났어요. 저의 연구가 미국 정부의 오랜 교육 정책에 도전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인지 학계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며 제 연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커져갔어요. 한 학과 시니어 교수님께서는 당신의 연구는 편견에 기댄 감정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셨고 그로 인해 저는 강의 일정이 조정되고 연구 지원금까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런 학문적 위기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과연 제가 밝혀낸 이 놀라운 사실을 과감히 세상에 드러내어 학문적 진실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된 강의와 연구 지원을 위해 침묵할 것인가 고민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제 딸이 할아버지라면 이런 진실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는 한마디를 건넸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고 저는 과거의 유품 속에 남아있던 제 조부의 노트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제 조부 해리 콜린스께서는 한때 미국식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의 메모 속에는 한글의 우수성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그 기억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결국 저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만 민감한 자료를 직접 인용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진행한 실험과 공개된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기로 했어요. 논문 제목은 한글의 학습 효율성과 문맹 퇴치 효과로 정했어요. 논문이 학술지에 제출된 후 학계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어요. 일부 학자들은 제 연구를 새로운 역사 해석의 모델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비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 매튜 클레어라는 인물이 제 연구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어느 날 예고 없이 제 연구 실문을 두드리며 이 연구 자료들은 48시간 내에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냉혹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학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며 결코 굴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또 한 번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미국의 비밀리에 활동했던 전 CIA 요원 리처드 그린 씨와 비밀리에 만났는데요. 한적한 카페에서 나눈 대화는 제게 또 다른 충격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어요. 그린 씨는 당시 미국 정부는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식 교육에 의존하도록 유도하고 싶어 했다. 한글의 효율성이 드러난다면 그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당시 정책 결정의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계산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그의 고백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전투임을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여러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저는 가족과 동료들의 지지를 받으며 연구를 계속 진행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들을 정리하고 실험 결과와 공개된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제 연구가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논문은 점차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진보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조용히 다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편 제 연구가 점차 인정받으면서 저는 미국 내외에서 초청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한때 제 연구에 강한 반발을 보였던 학계와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저의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결국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았어요. 대학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강연회장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했어요. 그 강연회장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고난과 도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그 효율성이 어떻게 한국 교육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 강연은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서 한 인간이 자신의 믿음을 뒤집고 진실을 향해 나아간 감동적인 여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강연이 끝난 후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떤 학생은 교수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히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익숙한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믿어요. 라고 답변드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고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보람과 확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강연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한국의 젊은 학자들과 학생들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청춘들의 열정을 보며 제 자신도 한때의 오만과 편견을 넘어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서울에서의 강연은 제 연구 경력에 있어서 단순한 한순간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한글의 학습 효율성과 미국 교육 정책의 모순이라는 제목의 책을 완성했어요. 이 책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학습 효율성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통해 입증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가 왜 감추고자 했는지에 대한 정치적 배경까지 면밀하게 분석했어요. 책이 출간되자 점차 미국 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책이 공개된 후 저는 한때 비판했던 동료 교수님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제 연구 결과를 재평가하며
차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보수적인 목소리도 존재했지만 저는 그 모든 비판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교육 정책과 문화 간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학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으니까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제 자신이 한때 믿어왔던 미국식 교육 이념에만 매몰되어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가진 고유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효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가족과 학생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동료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학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도전과 위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감춰진 역사와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있어서 단순한 학문적 도전이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정부의 위협과 동료들의 냉정한 비난, 그리고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도 저는 한결같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신념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책상에 앉아 자료들을 검토하며 한글의 놀라운 효율성과 그의 숨겨진 교육적, 정치적 의미를 깊이 탐구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나 명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가족의 기억과 제 조부 해리 콜린스께서 남기신 그 진솔한 노트의 한 구절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그분께서는 평생 동안 미국식 교육 체계의 장점을 강조해 왔지만 동시에 한국 교육 방식의 뛰어남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의 노트는 제가 과거의 편견을 넘어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학문적 도전을 통해 제 자신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만약 감춰진 진실이나 모순된 역사 속에서 의문을 품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진실을 파헤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그 자체로 빛나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진실을 향한 뜨거운 도전과 그로 인해 맞닥뜨린 여러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학문과 인생의 길에서 마주하는 모든 도전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며 한글과 같이 우리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진실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을 폭로한 미국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